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 고객사분들이 정보 액세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어떤 진출 관련된 정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어떤 법인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들, 법인의 형태에 대한 것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해서 또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은 미비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이제 프랑스로 특히 진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나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정보들을 담당 팀이나 어떤 온라인으로 통해서 또는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을 1차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비자를 얻으셔야 됩니다. 사업 비자라는 게 본인이 사업가로서 창업 비자라는 게 있고요. 창업 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의 어떤 법인 설립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 증명, 법적인 조건은 3만 유로 투자가 기본 전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만 유로를 대표적인 방법은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3만 유로 투자한 게 증명이 되고 하면은 창업 비자로서 이제 흔히 말하는 4년짜리 최대 그 연장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받을 수 있는 비자 중에서는 가장 좋은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업 비자로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주재원 비자나 파견 비자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한국의 사업자나 법인이 있고 프랑스의 별도의 어떤 그 회사의 자회사든가 사무실 설립을 하는 경우 그래서 본사에서 본인을 직접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을 파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임직원을 파견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제 주재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렇게 파견 비자를 받는 케이스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 타입은 다른 종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사업 비자에 맞춰서 각 그 타입별로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절차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준비를 하는데 비자 서류만 준비가 완료가 돼서 영사관의 그 심사를 접수를 하면은요 개인 사업자는 오래 걸리면 3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를 제가 봤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 있는 중견기업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달 이내 심사는 마무리가 되고 통과가 되면 비자를 그때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영사관에 신청을 하시면 그때로부터 최소 3주 뒤에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잡으면 두 달에서 심하면은 5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야 비자를 받고 프랑스 입국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이 기간을 반드시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비자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자를 받고 프랑스 입국을 하시면 프랑스 내에서 그 해당 비자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 거주증이라는 체류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경시청, 경찰청에 가서 또 신청을 해서 그걸 반드시 받으셔야만 합법적인 거주가 가능하시고요. 그 체류증을 받는 데는 최소한 또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고 그 프로세스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들이 사실 상당히 경쟁력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고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진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게 이제 유럽이긴 하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 흔히 기업들이 알고 있는 이제 기업 문화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주로 미국이나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아시아 쪽, 뭐 일본이나 중국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곳과는 문화가 많이 다르고 한 국가인 유럽의 진출을 마지막에 올 때는 상당히 좀 혼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품과 서비스 면에서 어느 국가, 어느 기업, 외국의 국가들, 기업들에 대비해서 아주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경쟁력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경험이 아직 일천하다거나 특히 유럽같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시장에 진출할 때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정부나 지자체 또 각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